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분야의 로봇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로봇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불과 한 2, 3년, 3, 4년 사이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있었나요? 몇 년 안 돼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령화. 그래서 간병 문제예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요, 예전에 김대중 그 정부 때, 우리 연구소가 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 김대중 정부한테. 이제 그때 벌써 2000년에, 25년 전에.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농력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 혁신이나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변해 왔다. 그 공장에서의 자동화, 로봇화, 자동화라는 것은 로봇을 활용한 거잖아요. 단순 동작에 의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서비스 분야로 이제 진행해 갈 거다. 그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했을 때, 당장에 뭐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이나 백화점에 조금 더 진보되면은 마케팅이나 서비스 분야의 로봇화. 앞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큰 구조적인 그 변화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다.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계속 그 구석기 시대에 이제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꼭지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꼭지점에 왔고,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도 이미 생겨났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베이비부모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80세에 도달하는 건 언제가 됩니까? 올해가 되죠. 이거 올해부터 이제 죽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저성장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본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수가 죽잖아요. 내수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변한다 이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그 전체로 이제 일부 이제 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런 데 빼놓고 나머지는, 심지어는 동남아도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겠죠. 첫째는 조금 애 안 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공장은 자동화 거의 90% 이상 돼 있어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반도체 공장이나 뭐 자동차 공장 가보세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의 무인화돼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동화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서비스 쪽이다 이거예요. 서비스 쪽에 이제 자동화, 무인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이미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분야의 로봇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지금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레스토랑,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로봇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불과 한 2, 3년, 3, 4년 사이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있었나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서비스도 이제 서비스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령화. 그래서 간병 문제예요. 고령화에서. 아프잖아요. 나이 먹으면 막 삐끄덕거리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간병 문제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재정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병 들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차라리 낫죠. 차라리. 근데 이 간병 대상은 만성병이에요. 만성병이어가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사람이 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서비스업도 지금 무인화하고 뭐 키오스크 해가지고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간병이라고 그렇게 사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을 투입한다면 이미 이제 파산인 거예요. 파산이죠. 얼마나 사람값이 비싸지겠어요. 실제로 지금 뭐 이게 경제가 뭐 막 좋아지고 막 소득이 높아져서 인건비가 높아지기보다는 어떤 그 노동 부족, 노동 수급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해서 지금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병 분야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간병 문제라든지 가사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얘 안 낳는데 얘를 계속 뭐 지금 언제까지 지금 뭐 이렇게 할 거냐? 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강력한 대체 수단이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강력한 수단이.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막 전부, 아마 불과 이게 지금 1년도 채 안 됐어요. 휴머노이드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하고 뛰어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도저히 안 돼.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서 예견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떤
어떤 그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상책, 중책, 하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생기기 전에 미리서 예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요. 예전 그 현실과의 한국경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잖아 싶은데 예전에 김대중 그 정부 때 그 우리 연구소가 그때 이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 김대중 정부한테. 그다음에 그때 벌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벌써 2000년에 25년 전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책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게 최상책이다. 중책은 이제 그 사전 예방을 못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나마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책이고 하책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개판해버린 게 하책이고 그렇잖아요.